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멘트가 나가니 좀 부드럽게 멘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1월 달에 강의 일정표를 드렸었는데 강의 일정을 약간 좀 바꿀게요. 5월 달부터 우리가 수보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지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저하고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4개월이니까 1, 2, 3, 4 두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전 범위를 다 강의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도 전 범위를 다 하는 걸로 하고 3, 4월도 다 하는 게 여러분들의 좋을 것 같아서 강의 일정표는 다음 주에 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원래 계획 진도표와 좀 다르게 총론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4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4페이지 펼쳐놓고 칠판 갑시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부동산학 총론인데 문항수가 3문제 내지 4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얘도 상당히 높은 파트예요. 3문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11월 달에는 이 과정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3월 달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총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전반적으로 개론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라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민법 공부할 때 민법 총칙이 불편하던가요? 물건 채권이 불편하던가요? 어느 파트가 제일 접근하기가 불편하던가요? 어떤 게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다 어려운데 어느 파트가 불편하던가요? 총칙이 힘들어요. 왜 총칙이 힘들까요? 상당 부분 이론적이고 상당 부분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건 어떤 과목이나 총론 파트는 똑같아요. 그래서 총론은 오히려 강론들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총론을 하는 게 용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법이나 민법 등등을 학습한 후에 개론을 총론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총론이 조금 더 편안하게 넘어갈 텐데 일단 계획을 수정했으니까 오늘도 총론을 하는 걸로 합시다. 문항수가 3문제에 4문항이니까 문항수는 많다 그랬고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입력하고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바로 입력하는 겁니다. 부동산학 총론에서 다루어야 될 파트는 4개 파트입니다. 출제 항목수를 보시죠. 최근 10년간 출제된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총 이렇게 4개 파트입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4가지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과목의 제목이 뭐죠? 부동산학 개론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그러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럼 두 번째는 부동산학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두 번째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분류는 용어 정의입니다. 우리는 그냥 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지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름을 용어를 정의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택 그러지만 주택의 종류도 많습니다. 단독과 공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에도 여러 개가 있고 공동에도 여러 개가 있고 그 종류들을 학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특성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특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동산에서는 볼 수 없는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로 따지면 부동산 분류와 부동산 특성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동산 분류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1회 때부터 29회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특성이 출제 문항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3문제 내지 4문제라고 했으니까 4문제가 출제가 되면 29회 같은 형태입니다. 29회처럼 한 문제씩.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3문제가 나오는 경우를 보세요. 3문제가 나오는 경우라면 주로 부동산학과 부동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특정한 파트에서 2문제씩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학부터 시작해 봅시다. 부동산 학이라는 게 뭔지 시작합시다. 자, 집중하고요. 자, 순간순간 바로 다 입력할 겁니다. 순간순간 바로 다 입력하고 바로바로 다 끝냅시다. 나중에 복습하는데 시간 투자하지 않도록.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부동산 학인데,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목 그대로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과 활동 사이에 단어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게 무슨 활동이죠? 중개활동. 그러면 부동산 중개활동. 부동산 감정평가 활동, 부동산 권리분석 활동, 부동산 건축 활동, 단어만 집어넣으면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게 중개활동이니까 중개활동의 주체는 누구죠? 중개활동의 주체는 공인중개사겠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중개하는 거죠? 부동산을.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 객체는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모든 행위, 이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정의해 볼까요? 시작.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행위. 시작. 뭐라고 지금 옹알이 깝니까 지금? 또박또박 안 하고. 자, 암기할 수 있다 없다. 방금 여러분들 말씀은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시험 지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암기할 수 있다 없다. 하여튼 세 글자만 넘으면 암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칠판에 있는 것만 딱 기억할 거예요. 부동산 활동이란 뭐다? 인간이 부동산을, 딱 그것만. 시작. 부동산 활동이란? 딱 그것만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활동? 대인 활동.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대인 활동. 부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물 활동.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인 활동, 대물 활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학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자, 문제 읽고 답 읽고 시작.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시작. 기억합시다. 하나하나. 그게 시험 문제라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 자, 7페이지 갑시다. 교과서. 교과서 7페이지 가시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도 있고 연구 분야도 있고. 막둥아. 누가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그렇게 그으래? 미리 예습하면서 형광펜으로 다 그어버렸구나. 빨리 치워 그거. 다음 주에 확인해서 그 형광펜 안 지워서 오면 너 코피 난다. 자, 다시요. 책에 낙서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겁니다. 제가 체크하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이 낙서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암기할 필요도 없는 것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뭔가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 좋은데 문제는 기억해야 될 걸 몽땅 다 잊어버립니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하는 것만 여러분 체크하면 돼요. 책은 깨끗하게 사용하는 걸로. 내년에 또 써야 되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에게 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 다시. 제목이 부동산학 연구 대상도 있고 연구 분야도 있죠. 자, 그러니까 그걸 둘 다 학습해버리면 끝내 또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뒤죽박죽 돼버릴 테니까. 그럼 이 부분이 틀리게 장난치면 어떻게 장난친다는 거죠?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연구 대상도 있고 연구 분야도 있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연구 분야라는 말은 우리 머릿속에 안 넣을 거예요. 우리는 뭐만 기억한다? 연구 대상만. 자, 다시 시작.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부동산 활동이란 뭐다? 인간이 부동산을.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텐데 목적은 뭐라고요? 능률적으로, 능률적으로.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능률적이냐? 이렇게 하는 게 능률적입니다. 체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체유효 이용이 무슨 뜻인지 알 필요 없어요. 합리적 이용, 합법적 이용, 물리적 채택 가능성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단어에서 느껴요. 단어 그 자체에서 느끼는 느낌으로 느끼세요. 체유효 이용 무슨 뜻인가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단어가 뜨면 능률성과 연결만 가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서 체유효 이용을 한다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이 가능해야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려면 원리가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원리가 필요하다고요.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실무에서 이용할 수 없으면 탁상공론이죠. 그런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원리와 기술. 원리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론적이다 또는 과학성. 그래서 개론에서 과학성이라는 단어가 뜨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론. 이론 또는 뭘 한다고요? 원리. 연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기술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무적이다 또는 기술성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중개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 원리와 기술 어떤 것을 중시할까요? 기술. 그러니까 맨날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과거 선배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자, 다시 중개활동은 무엇을 중시할까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면성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동산 활동의 양면성이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요. 부동산 학은 이론적인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과학성을 강조한다. OX. X. 뭐라고 한다고요? 양면성. 부동산 활동이란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대인 활동을 말한다. OX. X.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고 그리고 양면성이다 그랬습니다. 과학성을 중시한다. 기술성을 강조한다. 이런 표현들은 다 X. 무조건 양면성. 이것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부동산 학은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은 부동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학원 근무를 바라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육체 이탈을 시작합니다. 학원 근무를 맞은편으로 가세요. 그래서 학원 근무를 바라보세요. 자, 육체 이탈 했습니까? 정말로요? 별걸 다 합니다. 자, 학원 건물을 바라보세요. 바라봅니까? 자, 바라보면 몇 층짜리 건물인지 보인다, 안 보인다? 몇 층짜리 건물인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눈에 보인다. 유형적 측면. 자, 그래서 바라보니까 이 건물은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된다.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이 건물 때문에 발생하는 임대 수익도 있겠지만 이 건물로 인해서 발생한 재반 비용들이 있겠죠. 그걸 따져봐야 돈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분석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지 부동산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건물에는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공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런데 유형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테크니컬이라는 뜻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유형적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형적 측면에는
경제적인 분야도 있고 법률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분류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정의해 볼까요? 종합이란 무엇이다?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을 유기화한 것이다. 결론은 합쳤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합쳤다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유기화했다, 시스템화시켰다, 뭐라 막 나오겠죠. 그럼 그런 단어들은 신경 쓰지 말고 종합 이 단어가 보이면 어떤 게 키라고요? 유형, 무형 또는 기술, 경제, 법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이라는 것은 다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자, 건물을 바라보세요. 학원 건물을 바라보면 몇 층짜리 건물인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건물이 어디에 소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라고 위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나요? 오케이.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좀 다니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도 다니는 걸 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자, 그래서 가슴에. 자, 왜 그럼 하나님은 가슴에 있다 그러고 하늘에 있다 그럴까요? 이유는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 눈에 보이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학원 건물 정면을 다시 바라봐요. 건물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인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냐, 환경 그럽니다. 자, 학원 건물이 있는 이 위치, 치세가 어떤가요? 치세가 뭐였죠? 지난주에 했는데 땅의 기울기. 여기는 치세가 어때요? 평지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일정 공간을 걸어서 올라와야 될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을 자연이라 그럽니다. 기술적 개념에 이 네 가지가 속합니다. 분류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요. 펜 놓고 펜 넣어요. 집중. 메모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보고 설명 듣고 순간순간 바로바로 기억할 건 기억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칠판으로 와요. 다시. 기술적 개념에는 네 가지가 있다.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시작. 다음 중 기술적 개념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날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 다시 합니다. 부동산은, 건물은 자산이다. 자본이다.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토지는 생산 요소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재다. 그런데 그 건물을 누군가가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는 분양받은 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재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제적 측면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은 암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분류 가능하는 거니까 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세요. 어떤 것들인지. 법률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다 얘기합니다. 형법, 형소법 다 들어갑니다. 단, 그 많은 법 중에 부동산에 관한 정의는 민법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민법 99조 1항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민법 시간 이미 여러분 다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했듯이 민법을 좀 학습을 하고 공법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다루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자, 협의의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표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 지금 칠판에 정리해 놓은 게 종합입니다. 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복합 개념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어떻게 표현하든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요게 한 문제입니다. 자,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종합이다 또는 복합 개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유형, 무형 또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속한다? 이거는 입력해야 됩니다. 경제는 입력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제를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근데 이게 자산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그럼 생각하시면 돼요. 아, 건전한 가치관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자, 법률은 다시 두 가지 어떻게 구분했다고요? 협의회와 광의. 협의회 부동산이란? 광의의 부동산이란? 잘 구분합니다. 이걸 종합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라 그래요.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부른다고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까? 유형, 무형 이렇게 했죠.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 유형적 측면은 다시 뭐라고요? 기술적인 분야. 그리고 무형적인 측면은 경제적인 분야와 법률적인 분야. 기술적인 분야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다시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경제적 분야는 어떤 게 있다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법률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단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게 민법을 말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법을 말해요. 그런데 형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정의가 없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정의가 민법밖에 없기 때문에 민법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했다?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 자, 그리고 이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입니다.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규범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입니다. 자, 제목만 쭉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시작. 종합과학 그리고 응용과학. 자, 이것을 기억하시는 게 편하신 분은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니면 이것을 기억합시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아는 게 힘이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인생 심플하게 살자고 느끼는 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게 부동산학입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한 것도 없는데 한 문제니까 별거 없지 않습니까? 다시 머릿속에 잘 그려봐요. 자, 다시 들을게요. 다시 쭉 정리합시다. 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부동산 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은 OX 결정해봐요. 부동산 학은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OX, X.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대상으로 한다 했습니까?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인간이 부동산을 딱 그거만 기억합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행위,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인간, 부동산, 그것만 있으면 부동산 활동입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무슨 활동? 대인 활동, 부동산이니까 무슨 활동? 대물 활동.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OX 결정합니다.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물 활동이라 한다. OX, X 안 된다고요. 대인 활동이면서도 대물 활동이라고요. 문제 까다롭습니다. 이게 출제되면. 자,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활동하고 또 무엇하고? 1분 전에 했는데 부동산 현상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그럽니다.
자,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뭐다? 능률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능률적이다? 체유효 이용하는 거다. 따라서 체유효 이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능률성과 연결만 가능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능률적인지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원리가 필요하고, 아무리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무에 이용될 수 없다면 탁상 공론이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도 이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고, 원리다 그래서 뭐라 했다고요? 이론적이다, 과학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기술이라고 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실무적이다 또는 기술성이다. 무엇을 강조한다? 양면성. 이것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종합은 달리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 어떻게 정의한다?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 유형적 측면은 다시 기술적 분야, 그리고 무형적인 측면은 경제적 분야와 법률적 분야. 기술적 분야에는 어떤 게 속한다?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시작.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것들 50개 이상 열거해 보세요. 50개 이상. 다음 법률적 측면은요. 협의와 광의. 협의란?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거청창물이다. 이게 기출 지문이라니까요.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표현하는 그대로.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 청창물이란 뭐다? 그건 잠시 후에.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의 학문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안 둘 겁니다. 뭘 기억하자고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자, 이제 이 내용들 하나씩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부동산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쭉 확인하시죠. 읽고 갑시다. 시작. 가장 일반적인 정의고, 김영진 교수님이 정의한 건데 이미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딱 이렇게 출제되면 똑같이. 근데 이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 없고, 부동산 학에 관한 정의는 수백 명의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떤 학자들의 정의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오면 오로지 우리는 뭐만 찾는다? 종합. 종합이 있으면 O, 없으면 X. 자,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4페이지 가볼까요? 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 그래서 갈로 1번에 나와 있는 게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올라갑시다.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런 건 아실 필요 없고요. 자, 2번 보세요. 2번 쭉 봐요. 만약 그게 시험 문제 자,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문화는 죽어야 영웅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 말 누군가의 아픈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하청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분의 희생으로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 법을 만드는 게 정상인데, 이놈의 정치인들이 문제인지 우리 문화가 문제인지는 좀 문화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뭔가 누군가가 죽어야,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요. 우리는 꼭 누군가가 죽어야 좋아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다시 말하면 이수신 장군께서 지금까지 생존하신다면 그분은 여전히 영웅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2번, 3번 지금 다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시험과는 관계없다는 얘기고.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알프레드 링이라고 하는 교수가 정의한 건데, 자, 그 4번을 한번 쭉 보시면서 키워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무조건 부동산 학의 정의가 시험에 놓으면 뭘 찾으라고요? 종합이라는 말이 있으면 O고 없으면 X라고요. 자, 종합이 있다 없다? 아예 없기는 있네요. 모든 제자. 제청면 그랬죠. 아니면 그 앞에 뭐 직업적 물적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게 다 종합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학의 정의가 놓으면 뭘 기억하자고요? 종합. 자, 조금 더 봅시다. 부동산학은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활동이다 그랬고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뭐라고요? 능률하라 그랬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리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래서 이것 그리고 종합과학이라 그랬고 자 그다음 갑시다.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봅시다. 제목만 읽고 가볼까요? 시작.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암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뭘 기억하자고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것만 기억할 겁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이냐. 우리가 뭐 초등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기납법적인 접근도 있고 연역법적인 접근도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다고요. 자, 첫 번째 우리 딱 세 가지만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만일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종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오케이. 복합이라는 단어도 좋고 또요. 기술, 경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학의 정의와 일치됩니까? 부동산학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 종합과학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킨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게 예전에 한번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런 단어가 보이면 그게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뭐라고요? 행태. 행태가 뭐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예, 이게 내용 일단 확인하고 우리는 뭐만 기억한다고요? 인간. 자,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했을 때 장점은 답을 정확하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뭔가 개운하다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인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개운하지를 못해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어떤 건지. 자, 전문가가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강의를 할 때 어떤 이는 미리 예습도 해오고 아주 이쁘게 준비도 했는데 쓸데없는데 낙서를 많이 해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 결과 평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문답을 했던 사람들은 학점률이 높고 평소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다른 일을 하고 낙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학점률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학점률이 떨어지더라라고 접근하는 것은 뭐라고요?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들의 모습에서 뭔가를 도출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개운하죠?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하지 말자고요. 쌍방 다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 그럼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 인간. 이것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목은 뭐라고요?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요. 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자격증을 따려고? 그게 목적인가요? 정말? 자격증을 모으는 게 취미인가요? 중개사 공부하는 이유는요? 뭐 공부하려고? 돈 벌려고? 오로지 이게 낫지 않나요? 자, 물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중개사 공부를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이 나라 국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단어는 이거죠. 돈 벌기 위해서. 자, 보세요. 중개사 공부를 할까 말까 이게 의사결정입니다. 그 의사결정의 기준은 뭐라고요? 돈 버는 겁니다. 항상 이윤극대화입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이든 그 의사결정의 기준은 항상 이윤극대화에 있습니다. 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접근 방법은 세 가지만 딱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접근 방법도 많아요. 대략 교과서에서는 7개 정도를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용 기준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고 합시다.
4번 부동산 활동.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부동산 활동. 에이,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놓으면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죠. 이걸 더 어떻게 기억합니까? 불편하게.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만요. 부동산 활동이란 뭐다? 인간이 부동산을 그리고 부동산 활동에서 좀 더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이번 과정에서 생략. 그건 3월 달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5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제목은 능률성의 원칙. 그러면 뭐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체유효 이용만 떠오르면 돼요.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무슨 원칙이라고요? 예, 이게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원칙? 경제성의 원칙. 15회 이전에는 3번 출제되었는데 15회 이후로는 한 번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는 그 순간 답 못 찾아냅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단어가 떴다. 그럼 답은 이것만 연결해요. 근데 만일 체유효가 아닌 뭔가 다른 게 떴는데 능률성이 놓으면 OX, X 그거만 판단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기억해서 답 못 찾지 말고 딱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체유효 이용. 왜 이게 중요하냐? 개론이라는 학문의 목적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래서 출제한다면 얘와 관련된 거 출제하지 필요 없는 걸 출제하지는 않는다고. 자, 조금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학이었습니다. 총론에서 4가지를 다룬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학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학. 여기까지 한 문제. 자, 문제 풀어봅시다. 찾으세요. 답은 5번. 자, 5번 지문 보세요. 먼저 키워드 찾으세요. 그러니까 5번을 시험장에서 만났다 그러면 쓸데없는 게 읽지 마시고 먼저 이거부터. 그럼 체유효 이용과 무슨 원칙을 연결한다면 무슨 원칙? 예, 능률성의 원칙이 되어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수과가 아니고 자연과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안 나와 있으니까 1번은 O. 동그라미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자꾸 읽으라고 하고 자꾸 여러분 대내기라고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대내기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지금 계속해서 대내기 횟수만 지금 7번입니다. 여러분들 7번 계속 대내겼다면 지금 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구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는 장담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의도했던 모든 내용들은 다 입력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단 지속시키느냐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키는요. 자, 종합식 접근 방법이 옳은 지문이라면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체계화시켰다는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술, 경제, 법률이 어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4번 갑시다. 키는요. 종합 끝. 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기존에 우리 늘 했지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을 때 잘 생각해요. 어떠한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20%밖에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체유효 이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합격을 하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률성과 연결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문제를 푸는 이유, 앞서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항상 유형을 익혀서요. 항상 시험은 유형을 익히셔야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1, 2월 과정에는 여기에 나오는 기출문제들은 전부 다 수업 끝날 때 프린트로 제공할 겁니다. 학원에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공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4번. 그러니까 답은 아주 다 유치하죠. 별 내용들이 없어요. 순수과학 아니라고 했는데 순수과학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1번에서 키, 종합. 동그라미 2번에서 키, 종합. 끝. 동그라미 3번에서 키, 부동산 문제를 해결. 부동산 문제라는 게 많아요. 자,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막둥이, 반장, 우리 반장. 본인 소유의 토지가 몇 평이 있습니까? 응? 없죠. 브라보. 뉴스에 나오지 않던가요? 어떤 3살짜리는 할아버지한테 정여받아서 10,000평을 가지고 있다는데 곧 결혼해야 될 우리 막둥이는 한 평도 없대요. 이래가지고 우리 막둥이가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겠습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인, 학제적인 접근으로서 시도된 게 부동산 학이 등장하게 된 이유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필요한 거 필요 없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 동그라미 5번의 키는 이게 빨리 내 눈에 들어와야죠. 자, 이게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용 극대화.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자, 부동산 학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